그 다음 이제 용익물권이 3개가 나오는데요. 우리 늘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봤던 점유권 한 문제 나온다 그랬죠? 용익물권, 지상지역 전세권 있죠? 각 한 문제에서 3문제 나온다 그랬어요. 합쳐서 4문제예요. 나머지 소유권, 유치권, 저당권 합쳐서 6문제 내지 7문제가 나온다. 당연히 이거 집중해야죠. 이거는 다 틀려도 4개밖에 안 틀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다 맞을 수 있다. 이거 다 맞아야 돼. 이건 다 맞아야 돼. 이것도 다 틀려, 이것도 다 틀려? 그러지 말고. 자꾸 그렇게 자꾸 이렇게, 안 돼. 그러지 말고. 이거 다 틀려도 좋아. 이거 다 맞지 뭐. 이렇게 생각하자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보세요. 다만 여기 지역권 있죠? 요건 맞춰줄 수 있어. 다른 데보다도 조문이 아주 심하게 많이 나와요. 지역권은. 그래서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만 좀 맞추겠다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돼요. 먼저 92페이지 지상권이 먼저 나왔습니다. 자, 기억해야 될 거 몇 가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약집 92페이지 지상권. 타인 토지 사용하는 권리죠. 목적이 정해져 있죠.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 이때 수목은 식림의 대상이 되는 수목을 말하죠. 마지막 줄 경작 대상이 되는 식물, 즉 농작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경작 목적 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네. 오른쪽 양가로 2번 맨 위에 지상물이 없어도 지상권은 성립하고 존속하죠. 지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고요. 객체는 일필토지 전부 또는 일부고요. 담보목적 지상권도 되죠.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은 저당권뿐만 아니라 가래건물 신축을 막기 위하여 지상권도. 자, 이때 지상권은 토지 사용 목적이 1도 없죠. 담보목적 지상권 된다. 2가지 기억하자. 첫째, 채권이 소멸했다. 지상권도 소멸.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뿐만 아니라 모두 소멸, 지상권도 소멸. 2번째, 제3자가 무단으로 침범했다. 제3자의 침해가 있다. 얘한테 손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보통의 지상권은요, 제3자가 침해하면요, 지상권자가 사용수익을 못하니까 그만큼 손해가 생겨요. 하지만 얘는 사용수익 목적이 1도 없기 때문에 제3자가 설령 토지를 침해했다 하더라도 손해는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2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임차권 비교는 뭐 나중에 하시면 되고. 자, 지상권 취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을 넘겨보면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 그 중에 법정 지상권이라고 2개가 나와 있습니다. 305조, 366조. 꼭 기억해야 되죠. 둘 다 공통적으로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305조는 건물의 전세권 설정되고 토지 소유자가 바뀌죠. 그죠? 그래서 누가 취득해요? 건물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가 아니라 전세권 설정자. 대지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그죠? 366조는 저당권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이렇게 되죠. 여기서 저당권 실행이란 건 이런 거죠.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 그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이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366조 법정사건이 성립하려면 원칙,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 94페이지 보면 반가로 이번에 표가 있죠. 305조와 366조. 305조는 그 조문만 확인하시면 되고, 자, 366조 주의. 좀 전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하면 된다 그랬죠. 언제? 설정 당시. 그러니까 그 밑에 주의. 이 상태에서 건물이 먼저 팔리고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법정사건 인정되겠지요? 설정 당시 동일했으니까.
건물이 먼저 팔린 다음에 땅이 경매되더라도 설정 당시 동일했으니까 정의 법정사건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겠죠. 거기 주의있죠. 관련 판례 1번 건물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지어진 경우 법정사건 안 되지만 단 토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건축 중 이때는 법정사건 인정된다 이렇게 되겠죠. 2번 갑소유 건물을 을에게 팔았는데 아직 등기 안 했어. 그럼 여전히 갑소유죠? 그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되고 경매가 됐어.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수가 같았죠? 그러니까 얘가 법정사건 취득하지. 양도인이. 현재 건물 소유자인 양도인이. 2번 동일인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 중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물을 등기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얘는 아직 건물 소유권자가 아니고 얘가 건물 소유권자니까 얘가 양도인이 양수인이 아니라 양도인이 법정사건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죠. 3번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다면 미등기도 되고 무허가도 되죠. 철거 신축되더라도 법정사건 인정되지. 다만 4번 토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 신축 이때는 법정사건 인정 안 된다 이렇게 되죠. 3번 4번 4번은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돼 있죠. 자, 구분소유적 공유는요 다시 한번 가불이 공유로 등기돼 있어. 근데 가운데 경계표를 치고 특정 번호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고 있어.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죠. 자신이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부분에 건물을 갖고 있어. 법정사건 인정돼. 다른 구분소유적 공유자가 배타적으로 전유한 부분에 건물을 갖고 있어. 일단 법정사건 안 돼. 그림 가지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쵸? 그래서 5번의 네 번째 줄을 보면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토지 공유자들이 그 토지 위에 각자 독자적으로 별개의 건물을 소유. 자, 이런 그림이죠. 가불이 공유로 등기돼 있다. 배타적으로 특정 번호 사용 수익하고 있다. 각자가 건물을 갖고 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잖아요. 나중에 땅만 경매되더라도 법정사건 인정 된단 말이에요. 된단 말이죠. 된다. 5번이죠. 맨 밑에 거, 요거는 키워드로 건물을 땅과 함께 양도양수. 땅만 이전 등기.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도, 양수, 대지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면 법정사건 안 돼. 결론 몇 가지 기억해 주세요. 4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장기간은 규정이 없고 최단만 있죠.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280조 이항 그보다 단축하면 무효가 아니라 연장한다. 당연히 최단 기간은 지상물 소유 목적 지상권에만 적용이 되고요. 기존 건물 사용 목적 지상권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소유 목적 지상권에만 적용된다. 영구먼의 지상권도 인정한다. 양가로 2번 지상권의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법에서 기간을 정해 주죠.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30년, 15년, 5년으로 정해 줍니다.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아도 15년으로 정해 줍니다. 떡하면 이렇게 나오죠. 지상권 존속기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 법에서 기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소멸 청구 따위는 못합니다. 갱신과 같은 한 장 넘기면 갱신의 간접적 강제가 나와 있습니다. 283조. 지상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하고 지상물이 현존할 때 지상권자는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권이죠. 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으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요거는 거절 못한다. 요건 형성권이다. 이렇게. 지상권의 효력 중에서 양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토지 소유자는 방해만 안 하면 된다 그랬죠. 즉 지상권자가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지상권자가 필요비를 부담해야 된다. 지상권자는 필요 이상한 조건이 없다. 이 첫 번째. 상린관계 적용되고 점유권, 물권적 조건 인정되고. 자, 중요한 게 지상권 처분이죠.
그리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지상권을 갖고 있다. 팔아먹을 수 있죠. 담보 제공하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땅 임대할 수 있죠. 가배동이 필요 없죠. 금지특약 무효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이게 한 세트. 건물 팔아먹을 수 있죠. 건물 담보로 제공 저당권 설정할 수 있죠. 이때 지상물에 관한 권리와 지상권은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다. 지상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만 양도할 수도 있다. 지상권과 지상물 소유자가 달라도 된다.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단 지상물을 양도하면서 지상물만 양도한다는 특약 할 수 있는데 그 특약이 없다면 지상권 양도가 포함되고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이 저당권은 건물에만 미친다. 지상권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할 수 있는데 그 특약을 하지 않았다면 지상권에도 효력이 미친다. 지상물 양도나 지상권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 양도를 포함하게 되고 지상권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친다. 요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 반가로 1번 관련 판례, 반가로 2번, 반가로 3번까지. 양가로 3번까지. 됐죠? 자, 오른쪽. 치료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약정할 수는 있다. 자, 각과 의사의 치료지급 약정을 했다.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치료약정이 등기가 됐든 안 됐든 유상. 하지만 지상권 양수인 토지 신소유자에 대해서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치료지급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반가로 1번과 관련 판례. 반가로 1번 약정한 치료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됐다. 일방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의하면 재판으로 간다. 그래서 증액 또는 감액 판결이 있다. 판결 확정 시부터 증액 또는 감액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시로 소급해서 증액 또는 감액의 효력이 생긴다. 반가로 3번 약정한 지료를 2년 이상 연체했다.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연속 2년, 통산 2년을 불문한다. 두 번째,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서 2년 연체했을 때는 이거 연체기간 합산 못한다. 양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2년 이상이어야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88조.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거나 지상물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2년 이상 지료 연체했다.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있는데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라. 그리고 상당 기간에 경과해야 지상권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그거까지. 그 내용은 그 지료 체납의 효과 관련 판례하고 양가로 반가로 1번 표 중에 제한에 나와 있죠. 표 제한 찾으셨어요? 네, 거기 보세요. 저당권자의 통지하고 즉시가 아니라 상당 기간에 경과함으로써 지상권 효력의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는 거. 반가로 2번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복구해서 반환해야 되죠. 이때 설정자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팔아라 할 수 있다. 설정자가. 그래서 지상권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2개.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과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다음 페이지 표에 구별해놨지요? 구별해서 기억하자. 자,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한 청구권 없지만 뭐는 있어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 있죠. 근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유추 적용합니다. 지상권자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명문 규정으로 인정이 된다. X. 규정은 없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을 유추하라면 유추. 자, 특수지상권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구분상권은요.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반가로 1번 수목 소유 목적으로는 못한다는 거. 지표를 사용 수익하지 않기 때문에 수목 소유 목적의 구분상권은 안 된다는 거. 자, 중요한 게 분묘기지권이죠. 이거 올해 출제될 여지가 아주 높다 그랬어요. 타인 토지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에 대한 제사수호 봉사를 목적으로 분묘기지 및 주의 공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관습법상 특수지상권. 지상권 유사의 물권. 이게 분묘기지권이죠. 오른쪽에 보면 취득 요건, 취득 사유가 3개가 있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 두 번째,
그 판례하고 묶어가지고요. 장사덕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 설치한 무단 분묘, 무단 설치한 분묘 플러스 20년 경과. 시효취득이죠. 세 번째가 내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 이전 특약 없이 땅만 팔았을 때, 이건 마치 법정사건하고 거의 똑같죠. 토지와 분묘가 동일인 소유, 땅만 팔아서 토지 소유자와 분묘 소유자가 달라졌어.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요거 유상이죠. 법정사건은 유상이에요. 이것도 법정사건하고 똑같아. 유상이야. 그러니까 요게 법정사건이 성립한 때 치료 지급 의무가 생긴다. 치료액은 나중에 협의나 법원이 결정한다. 그죠? 결정 전에는 치료 연체가 있을 수 없지요. 치료는 지급해야 되는데 얼마를 지급할지 정해진 바가 없다면 줄 수가 없으니까 연체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지만 일단 결정이 되면 소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치료액이 결정이 되면 결정 후 2년 연체가 아니라 전, 후 2년 연체 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 즉 분묘 이전 청구할 수 있다. 판례를 못해 밑에 치료지급 의무에서 맨 밑에 판례 지체된 치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라고 돼 있죠. 전자를 쏙 빼고네. 99페이지 맨 밑에 줄에 보면 밑줄이 하나 그어져 있는데 지체된 치료가 판결, 요 판결이란 건 이제 치료액 판결입니다. 그 판결 확정 전후에 라고 돼 있죠. 전자를 쏙 빼고네. 판결 확정 후에 2년 이렇게 틀린 거예요. 전후에 걸쳐 2년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시 올라갑니다. 넘기지 마시고요. 공시방법은 봉분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평장, 암장, 자연장, 수목장, 가묘 안 된다 그랬고요. 반가라서 한번 종손이 취득하되 종중이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요. 범위는 구체적 범위에 따라 다르죠. 주위의 빈 땅에도 미치지. 사성 부분에 당연히 미치는 거 아니지.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새로운 묘지 신설 안 되죠. 이장도 안 되죠. 장사 등에 관한 범위에서 분묘 기지 면적을 제한하고 있지. 하지만 분묘기지권은 그걸 초과할 수 있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분묘 기지 면적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범위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지료지급 의무 중에 요건 유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효취득도 유상이죠. 한 장을 넘겨보면 시효취득도 유상으로 바뀌었죠. 자, 여기서 조심하실 거 이거.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하고 땅만 팔았을 때도 유상인데 이때는 지료지급을 언제부터 해야 돼요?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급을 해야 돼요. 그죠? 에? 아니 표정을 그렇게 짓지 마시고 분묘기지권 취득 방법 3가지 중에서 토지소유에 상납받은 게 있고 시효취득이 있고 세 번째가 있잖아요. 이렇게 땅만 팔았잖아. 에? 그러면 분묘기지권 취득하잖아.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반면에 시효취득은 토지 소유자가 청구한 때. 다르죠? 달라요. 언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가? 지료 지급 시기가 달라진다. 요거는 분묘기지권을 성립한 때. 요거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 에? 특히 그 시효취득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를 분묘 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때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틀린 거죠. 존속기한은 분묘된 제사소봉사가 계속하는 한 존속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니까 권리자가 상당 기간 동안 수호와 봉사를 저버리고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걸 뭐라고 하면 돼요? 분묘 기지권의 포기. 분묘 기지권의 포기. 분묘 기지권을 포기하자면 분묘 기지권을 소멸하니까 토지 소유자는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마지막 봉분이 멸실되더라도 분묘 기지권을 소멸하지요. 다만 일시적 멸실에 불과한 경우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우 이때는 분묘기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자, 마지막 이제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있습니다. 토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 매매 등을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그리고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법정 사건을 포기하는,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 이럴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한다고 했어요. 305조나 366조 법정지상권은 포기 특약 못합니다. 무효예요. 하지만 이거 포기 특약 할 수 있어. 이게 그래서 없어야 돼.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포기 특약 무효입니다. 무효. 하지만 법정사건은 관습법상 법정사건은 포기할 수 있고요. 그 특약이 없어야 관습상 법정사건이 인정이 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죠? 원시적으로? 아니죠. 언제 동일해야 돼? 매매 등 처분될 때. 토지나 건물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 처분될 때 동일하게 하면 되고 처음부터 동일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토지 건물이 압류가 되거나 감류가 되거나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각각 압류 효력이 발생한 때, 감류 효력이 발생한 때, 저당권이 등기될 때 동일해야 된다 말이죠. 원칙은 처분 당시에만 동일하면 되는데 예외가 이런 거죠. 어쨌든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동일하기만 하면 무허가 건물도 되고요. 미등기 건물을 위한 법정사건도 인정되고요. 매매 등을 통해서 달라져야 된다 그랬죠. 안 되는 거 두 개. 환지처분, 환매권 행사. 환지처분이나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졌을 때는 관습상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포기 특약 두 가지. 철거 특약, 토지 임대차 계약. 철거 특약이나 토지 임대차 계약이 있으면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포기한 거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사이에 건물 철거하는 특약이 있거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관습상 법정사건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이다. 단 철거 후 신축하기로 했을 때는 이건 법정사건 포기 특약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없다. 그 내용이 100페이지 쫙 나와 있죠. 성립요건에. 그리고 오른쪽에 관련 판례 박스 2번 주의 A, B, 3번. 그 주의, 2번 주의 A, B 말씀드린 거. 토지공유 분할, 토지공유 지분 전매, 토지공유 지분 과반수 동의받아 신축. 그 구별하자. 3번은 아까 구분수요적 공유에서 말씀을 드렸고. 4번. 갑이 이렇게 땅을 팔았어. 땅을 팔았는데 등기를 안 넘겨줬어 아직. 그럼 땅은 여전히 누구 소유예요? 예? 다시 한번. 지금 넉넉지 마시고 땅을 팔았어. 등기 안 넘겨줬어. 그럼 누구 소유? 건물 지었어.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 계약이 해제됐어. 법정사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상태에서 해제가 됐으니까 법정사건 인정되지 않는다. 4번. 그래서 2, 3, 4 기억해달라. 범위와 관련해서는 그 밑에 관습법상 법정사건이 성립한 후와 관련해서 갑소유 땅에 갑소유 건물이 있었어요. 갑이 건물을 팔아요. 그리고 철거 특약 따위가 없어요. 그럼 물은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땅에 대해서 뭐를 취득해요?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을 취득. 정확하게는 관습법상 법정상권이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법정상권 일단 성립한 상태에서 첫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 하더라도 법정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 범위는 구건물을 기준해라. 두 번째, 땅이 팔렸다. 을은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게 지상권,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하죠. 자, 어른요, 등기 없이 지상권 취득했죠? 얘 이거 지상권 언제 등기해야 돼? 지상권 처분할 때. 지상권을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돼요. 얘 지상권 처분했어요? 아니잖아.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상권 등기 없이도 자신의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세 번째가 건물을 팔아. 건물 양도 속에 지상권 양도 포함된다. 건물도 이전 등기하고 지상권도 이전 등기해야 된다. 건물만 등기했다면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고 지상권 아직 취득하지 못하고 얘한테 있다. 지상권은. 네 번째, 지상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얘는 지상권 넘겨줘야 되죠. 지 이름으로 등기해야지. 설정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배운 대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결국 얘는 지상권 등기 권리자, 즉 장차 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를 가진 자, 아직은 지상권이 없지만 철거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건물 양도. 마지막, 건물이 경매가 됐어. 이때는 병은, 경락이는 건물도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가운데 반가로사 범위의 두 번째 거 법정상권 성립한 후 재건축 부분 하고요. 밑에 7번 법정상권이 성립한 후 토지가 양도된 경우, 또 하나가 건물이 양도된 경우, 맨 밑에 줄 갑이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할 수 있는가 못한다. 요 정도 확인되죠? 네? 네, 조금 이따 문제를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 맞추고 싶으면. 벌써 머리가 깨지지. 과자 먹고 막 깨지니까. 그러니까 찍어. 맞추려고 고민하지 말자. 그럼 뭐 하라냐, 자식아. 한번 들어두는 거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하고 다르니까. 조금 이따가 이제 쉬었다가 문제 풀면서 확인 잠깐 해볼게요. 네.